음. 뭐 장동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상 부값이 참 문제죠. 매일경제예요. 2026년도 5월 15일자 기사. 선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 계속되겠습니다. 조광안이 한동훈 박민식에 양보하면 복당 긍정적 검토. 친한계 3등 굳어지니 안절부절인. 어디가 지금 그 한동훈이가 지금 하정우하고 그 오차 범위 내에 있고 박민식이가 뚝 떨어지니까 한동훈이한테다 박민식한테 양보하라는데, 아, 누구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이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의 주목이 어디에 다 휩쓸립니까? 부산으로 휩쓸린데, 부산에서도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덟 번째로 취약한 부산 북갑에 한동훈이 나오기 때문에 다 온 국민이 거기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한동훈은 전국구예요. 차기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부산 북갑처럼 부산에서도 제일 후지고 여덟 번째로 좋지 않는 그런 후진 구에 그 보궐선거에 한동훈이 나타나니까 부산 북갑이 전국구에서 최고로 유명한 자리가 돼버린 거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하정우라든지 박민식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사람을 끌고 다니고 몰고 다니는데 이것을 국민의힘당 당대표 장동훈이가 그 가족들이 국민 게시판에다가 뭐 저기 윤석열 뭐 저기 전 대통령이나 그 뭐 그 저기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 그 갖다 안 좋은 말을 악플을 썼다 해가지고 지금 한동훈이를 이제 끌어냈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이가 자기 정치인 라이벌로 끌어냈다. 뭐 좀 게시판에 악플도 달 수 있고 선플도 달 수 있고 그러죠. 그건 자유죠. 그것이 전 국민힘당 당대표로 했던 한동훈을 끌어내는 데는 다분히 장동혁이의 정치 라이벌 제거, 정적 제거했다. 그런 그 국민들의 의혹을 샀는데, 그것이 이제 장동 그 이 한동훈이를 지지했던 같은 이 김종혁을 같이 징계를 해버리고 배현진을 갖다가 그 김종혁을 징계 제명시켜버리고 배현진을 가지고 또 징계하고 이런 데서 또 이번에 한동훈이 부산에 가서 뭐 협찬조하거나 무슨 거기 가서 부산에 내려간 사람은 전부 징계시키겠다 이런 식이 나오니까 참 우리는 괘씸한 거죠. 지금 똘똘 뭉쳐서 거대 여당의 대적에서 그 여당의 독재를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국민힘당을 지지해 줬더니 국민힘당을 망쳐먹고 내부 총질하면서 숫자를 줄이면서 지 자신의 그 당대표에 올인하고 있는 이 장동일 보면서 사람들이 다그 국민힘당을 덜 돌려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이가 죽지 않고 나와서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뭐 언제부터 지가 뭐 공당 운운하면서 공당에서 뭐 그러니까 부산 사선 의원들이 다 그러죠. 부산의 사선 의원들은 부산을 사랑하고 국민힘당을 사랑하는 보수들이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 맞아요. 부산의 사선 의원들이 하는 소리가 전부 국민힘당에게 이 부산 북갑에는 공천하지 마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사람들이 장동혁이보다 부산을 더 사랑하고 국민당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산하고 또 이 국민힘당이 이기려면은 국민의힘당에서는 부산 북갑에 공천하지 말라 그렇게 그들은 똑같이 그렇게 요구해요. 그리고 국민의힘당을 걱정하고 거대 민주당에서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힘당이 어느 정도 이게 숫자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당 걱정하는 지지자들이 거기는 너 한동훈이 되도록 둬라. 한동훈이가 당선되면 민주당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럼 진짜 보수예요. 보수가 어디 중심입니까? 서울에서도 강남 중심이에요. 강남 토백이 한동훈이가 거기 가서 강남 토백이 중에서도 압구정동이에요. 그 토백이 출신이 진짜 보수죠. 예. 거기서 어, 그 보수를 갖다가 다시 살리겠다.
주로 예, 너무 노동자 편이라든지 뭐 이런 부류의 그 하층을 살리겠다, 뭐 잘 사는 부자들을 저기 또는 기업들 죽이고 뭐 그 노란 봉투법이니 상법이니 이런 것들이, 그 법들이 예, 그 외치고 와서 당선됐지만 실제 까보니까 이 나라 그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전부 기업들이란 거예요. 뭐 한화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뭐 LG나 SK나 이런 기업들이 뭐 그 엄청난 이 지금 세상에 지금 트럼프 관세 또는 호르무즈 뭐 이런 문제로 어,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기업들이 벌어다가 이 국민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황금알을 나는 거의 배를 잘라가지고 전부 내장 꺼내서 전부 노동자 나눠주고 나면 황금알을 낳는 거의를 죽여놓고 나니까 더 이상 황금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기업도 죽고 노동자도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맨 처음에는 노동자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런 취지로 벌써 뚜껑을 까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미국 관세에서도 전부 외국자는 뭐 이 기업들이에요. 삼성, 현대, 무슨 한화 막 이런 기업들이 와서 다 그런 거 다 뭐 치우고 오물 치우고 쓰레기 치우면서 이렇게 국가의 국민들 먹여 살린 거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그런 기업들을 보고 이제 자기가 사방에 외교를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일거리를 물어다 주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저기 연임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기업하고 손발이 잘 맞는 대통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서 노조가 15%를 뭐 LG인가 뭐 거기서는 뭐 30%를 내라, 이건 미친 짓이죠. 전기 제품이라든지 이 반도체라든지 꾸준한 노력이 10개를 보면 5개가 들어가야 돼요. 엄청난 투자를 하죠. 그런데 그것에 15%를 주라. 그러면 기업이 안 돼서 적자가 날 때도 15%를 줘야 되고, 뭐 많이 나올 때도 주면 좋지만은, 그리고 그 기업이 투자해야 되고, 우리 표면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메꾸려면 많은 기업의 기밀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노동자들이 지금 직장을 중반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요새 삼성이 다닌다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삼성만큼 임금 잘 주고 모든 그 체계가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해외에서도 그러잖아요. 삼성을 삼성 기업이 들어오면 아주 거기서 대우들이 좋으니까 우리 국내 기업에서도 최고의 에, 저기 기업으로 그 직원들한테다 최고 대접 인격적으로 하고 많은 임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유명한, 그런 데서 15%로 성과금 15%를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짓이죠. 뭐 LG는 어디서 30%를 주라는데 이건 순 날도둑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AI를 로봇을 갖다가 다 공장에 투입해버리는 게 나아요. 이렇게 될 바에는. 기업을 살려놓고 나서 무슨 한국말을 낳는 것을 거기에 맞춰서 나눠 먹는 것이 해야지. 예? 그것을 갖다 제조하고 있는 황금 거위를 죽여버리면은 그 황금 그 알을 계속 낳도록 해서 그 나온 것을 파이를 나눠 먹는 공장에 나눠 먹는데 힘써야지. 그걸 죽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죽이자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트럼프 관세는 기업들은 먹을 조이고 있고, 중국은 국경이 많은 데다가 우리나라 지금 일주일에 4.5번 저기 근무하고 나머지 쉬는 이런 놀 거 먹는 나라가 아니란 거예요. 거기다가 인건비가 싼 데다가 보조금을 줘요, 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삼성이나 현대나 뭐 LG나 막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중국 기업들하고 뭐 철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요? 경쟁을 못하니까 다 우리나라 철강 사람이 다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래,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국민이 뭐 그 기업을 살리고, 그거 이것은 개인의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기업이에요.
우리 국민은 젖줄이에요. 기업들이. 그것을 가지고 노동자들이 갖다가 그 껍질 벗겨 먹으려고 기업을 죽여버리면은 우리나라는 죽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오늘 뭐 지금 매일경제 조광한 한동훈 박민식 양보하면 복당 긍정적 검토 친한계 3등 굳어지니 안전부적이라는 기사인데 내가 3.5로 좀 빠지긴 했지만 이 지금 보수라는 거죠. 우리 그 한동훈이 보수를 살리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조강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반민식 국민의힘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동훈 후보는 보수 역량 강화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없었는데 이번엔 박민식 후보한테 양보하고 서울로 빨리 돌아오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장동혁이 장동혁 전에 전 국민의힘당 당대표를 했던 한동훈이한테다가 정치적 라이벌로 장동혁하고 한동훈이 갖다 대놓으면 두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면 한동훈 찍지 장동혁 찍을 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한동훈 그 국민의힘당에서 지금 열세인 국민의힘당에서 거대 여당 민주당을 앞두고 자기 내부에서 칼질을 하고 총질을 해서 다 죽여버리니까 이 국민의힘당에 힘을 실어주기를 원하는 여러 그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붕괴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더운 밥 찬밥 가릴 것 없이 새를 불려서는 민주당의 독재를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다 죽여버리고 지 자신을 위해서 정치 라이벌을 갖다가 제명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정치 구단 아니에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비서실장을 했던 정치 구단짜리 노련한 구단짜리가 당장 그렇게 말하죠. 민주당 국민의힘당 장동혁이가 승리했다. 그 대신에 국민의힘당 망했다. 그 소리가 뭐예요? 국민의힘당을 살리는 짓거리 안 하고 지 자신이 이기는 게임으로 한동훈을 갖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죽였는데 또다시 부산 북갑에서 살아서 나와가지고 이니까 그 자객을 보낸 거예요. 이 하정우가 37%인데 거기를 관심이 없어요. 장동혁이는 이 한동훈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그 민주당 측에서도 장동혁이는 그 민주당 한동혁한테 관심이 없어. 한동훈이가 될 바에는 민주당이 당선되는 게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같이 호남 사람인데 제1 여당 민주당이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붕괴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여야당의 비리가 맞아서 지금 과반을 갖고 있으니까 과반이면은 전부 밀어붙이는데 그래도 어떤 중요한 것은 3분의 2가 필요할 때 어느 정도 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기 위해서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데 그 뭐 국민의힘당에서 이 국민의힘당을 갖다 무너뜨리면서 지 자신을 위해서 국민의힘당을 갖다가 내부 총질해서 다 죽이는데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뭐 이재명 후보를 욕했던 많은 사람들이 뚜껑 열어보니까 잘하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는 이재명을 능가할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 연임하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러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물론 인간이니까 100% 잘할 수는 없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 뭐 1가구 1주택자한테도 무슨 뭐 들어갈 때는 뭐 저기 그 되게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갭 투자를 해요. 자기 돈이 2억 3억밖에 없는데 5억짜리 집을 살려니까 2억인데 은행 대출 안고 거기 전세 안고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만약에 1억이 부족하면은 그런데 갭 투자를 막아버리면은 자기 돈이 2억 있고 갭 투자하고 은행 대출 막아버리니까 자기가 있는 3억짜리를 살려면 1억이 부족하니까 내년에 적금 타서 그거 해서 산다. 내년 되면 5억이 올라 있어요. 3억짜리가. 그러면 이제 5억을 해놓으면 또 그 집이 또 뛰어요. 내가 한 집을 46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은 언제나
뛰지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46년 동안 그 집을 보니까 46년 전에 샀던 그 금액이 이게 올라가면서 계속 포물선이 이루면서, 포물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서 계속 오르지. 떨어지면 또 올라가요. 계속 위로 오르지 떨어진 법이 없어요. 100원짜리가 10원짜리 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0원짜리가 뭐 1000원짜리 되고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 돼도 100만 원짜리가 10원짜리로 떨어진 걸 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이 갭 투자 못하고 대출 못 받는다 하면은 그 돈 가지고 모아놓으면 오르고 모아놓으면 오르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다 갭 투자 하지 마라. 그리고 1가구 1주택한테다 네가 우리처럼 12년 전에 기촌했어요. 그러면 뭐 집을 안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물리겠다, 보유세를 물리겠다. 친정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걸로 산 집인데 그건 친정 부모를 보듯이 그건 돈을 3배를 준다리도 재건축 한 놈들이 3배 준다리도 안 팔았어요. 돈이 중요하면 그때 팔았죠. 알박기가 아니라 그것은, 그러니까 뭐 담벼락도 갖다 이중으로 돌담을 쌓고 뭐 난간이 갖다 이 낡아서 녹으면은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최고급으로 해서 돌려서 하고, 파이프가 삭으면 동파이프로, 영구적인 동파이프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교체를 해주고, 이것은 부모 보듯이 갖다가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것을 재건축 그 Y기업은 그 집을 뺏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갖고 와서 세입자고 짜고 포크레인으로 담을 갖다 찍기를 6번 했어요. 그리고 세입자를 앞세워서 소송을 걸면은 그 전에 10년 전, 그 10년 동안에는 한 사람도 소송을 건 사람이 없어. 주변에서는 당신은 어떻게 세입자이 저렇게 매너가 좋고 자기들은 집주인이 아닌데도 자기들한테까지도 아침에 보면 아침에 인사를 하고 저녁에 보면 저녁에 인사를 한대요. 그렇게 얘기가 바른데 어떻게 자기 집 세입자들은 이러냐는 거예요. 시세보다 한 10% 좀 저렴하게 주고 그 세를 안 올리고 10년 살다가 집 사서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시세 절반값으로 사는 날까지 임대를 동결한다. 그리고 계약서를 쓴 대신에 내가 지방에 있는 관계로 이사 갈 때는 자기가 세를 빼나간다라는 계약을 했는데 뭐 그거 다 8년 동안을 다 이득을 취하고 나서는 뒤에서 Y기업이 갖다가 변호사 사주고 다 주변에 경찰들 막 검찰들 다 경찰들 판사들 다 매수해가지고 갖다 짐 경매시킨다고 저런 거예요 지금. 수십억짜리를 1억 전세 뭐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제발 월세로 해주라. 2억 5천에 내놓는 집을, 시세가 그때 당시에 4억이었어요. 그런 것을 2억 5천에 내놓으니까 사방에서 서로 계약하려고 그랬죠. 그냥 이 사람 거짓말로 전세로 계약할 것처럼 했다가 계약 직전에 자기는 1억밖에 없으니까 이거 그 전세입자 대출 2억 4천 갚아야 되니까 전세 해야지 월세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월세라고 했으면 내가 방을 안 보여주고 딴 사람하고 계약했을 텐데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그 세입자가 자기가 대출 갚지 말고 자기 대출 이자를 정확하게 내겠습니다. 이 Y기업하고 짜고 이 세입자가 거짓말 친 거예요. 그러고는 7개월 갖다가 연체를 시켜버려요. 대출 이자를 안 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85세 된 노인이 어디 가서 뭐 땅을 파서 뭘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는 그 뭐 1가구 1주택자도 집 비워놓은 놈들은 전부 저기 보유세 물리고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국가 정책이란 것이 1가구 1주택이 보편적인 그런 국가에 지향하는 것인데 1가구 1주택까지 뜯어서 세금 물어내고 강남 있는 사람 다 죽이겠다는 건데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이나 간에 그 나라의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그 나라를, 뭐 미국이 아무리 돈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미국 저거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와서 뭐 미 합중국이 뭐예요,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싸구려 값싼 뭐 패스트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돼 있는 나라다. 그런 돈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이게 프랑스 독일 이런 거 보면 그 건축 양식에서도 보다시피 오랜 전통으로 내려진 품격이 느껴지잖아요.
예. 우리 한국도 그래요. 예.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지만 유경수 여사라든지 이렇게 보세요. 인물이 막 이렇게 이쁜 건 아니지만 고상하면서 분위기가 나오고 전통적으로 양반 귀족 왕족 그런 데서부터 흘러나오는 고급 문화가 그 나라의 나라를 위상을 높여줘요. 그래서 주로 문화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것은 3대가 밥 먹고 살만해야 해야지. 배고픈 사람들은 어느 세월에 문화 예술을 뭐 못해요. 예. 우리가 이렇게 미술을 전공을 하지만 예. 이 클래식 음악을 모차르트나 바하를 사랑하고 이런 모든 뭐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베토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밥 먹고 살만하니까 이것이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것이 되지. 그래서 대개가 그 3대가 부자가 돼야 예술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3대가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데 쌀 살려고 애쓴 사람이 어느 세월에 가서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보고 뭐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감상을 하고 수준 높은 예술적인 그런 식견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이가 강남 스타일 하니까 세계가 열광하는 것은 강남이란 나라는 한국에 오면 강남 한번 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싸이 강남 스타일 때문에. 강남이 가지고 있는 최고급 문화들이 있어요. 우리가 46년 전에 반포하고 방배동이 강남 대표였어요. 그 다음 압구정동이었죠. 그런데 거기는 다른 강북의 저쪽 산끝들에 있는 집들하고 좀 다르죠. 거기엔 기본적인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 싸이가 강남 스타일, 오빠는 강남 스타일 하니까 세계가 열광하는 것이 한국의 강남이라는데 그 부유층이고 최첨단 뭐 이런 모든 시설이 잘 돼 있는 데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 이제 이런 데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한동훈이가 이 장동혁이가 자기 자신의 입지를 고려해서 정치 라이벌을 갖다 제명시켜버리고 이 부산의 북갑에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살아남으니까 이게 킬러로 자객으로 박민식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부산의 사선 의원들은 전부 보내지 마라. 부산 사선 의원은 부산을 사랑하고 보수층이니까 국민의당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입에서 사선 의원 두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해요. 이 한동훈이가 되도록 국민의당에서는 공천하지 마라 그러는데 언론적인 말을 하죠. 원론적인 말을 해요. 뭐 공당이 중요시해서 공천하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정우를 살려도 한동훈이 당선되는 건 우린 옳지 않다. 차라리 하정우한테다 민주당이 당선되라. 그 대신에 장동혁의 정적인 한동훈 죽이겠다는 거예요. 같이 자객을 보내서 킬러를. 이러면서 이제 한동훈이가 박민식보다 이겨서 올라가면서 하정우하고 거의 가망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와서 뭐라 합니까? 조광환이가 한동훈을 제명했던 국민의당이 이제 한동훈이한테 네 제3등인 그 박민식이한테 다 양보하라는데 우리가 분개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도덕에 어긋나죠. 한정희를 제명시키고 냈는데 살아서 무서워 나오니까 네 다시 국민의당 하면 네 죽게. 그것이 제대로 돼서 제명시킨 겁니까? 그게 당 게시판에 악플도 달고 선플도 달 수 있죠. 응?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당 게시판이 뭔데? 응? 욕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할 수 있는 것이 당 게시판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족이 했다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고 한동훈이가 했던 그것이 제명 조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명시킬.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당이 세를 불려야 되는 상황에서 요따위 짓으로 죽여놓고 나서는 한동훈은 국민의힘당에서 죽여버리니까 이 부산 북갑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전부 전국에서 한동훈이는 부산 북갑 사람이 찍어주지 않아도 전 국민들이 차기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좀 하정우라든지 박민식이라든지 한동훈 세 사람 낳고 봤을 때 이 세 사람 중에 박민식이나 하정우 때문에 전 국민이 부산 북갑에 부산에서도 8번째로 후진 이 구에 신경 쓰지 않아요. 한동훈 때문에 그게 주목받는 거죠. 전국구기 때문에 한동훈이. 그런데 박민식이 둘러치고 저 장동희가 가서 뭐 으쌰으쌰 하면서 뭐 당 뭐 사무실 개설을 할 때 거기 가고 나서 26% 지지 고정 지지율을 갖고 있던 이 박민식이가 한동훈이 장동혁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후두둑 떨어서 17%까지 마이너스 됐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는 박민식 하동훈가 37% 내고 33% 되고 박민식이 26% 한동훈이 25% 1% 떨어졌다가 지금 장동혁이 갔다가 들어가고 한동훈이 간 놈들 제명시킬 거야 이래버리니까 한동훈이가 같은 국민당 내 한동훈 지지 세력한테 오지 마라. 니들 몸 생각해서 오지 마라. 이런 거죠. 근데 이거 장동혁이 스치고 지나가니까 박민식이가 17%까지 떨어지고 한동훈이는 25%였던 한동훈이가 30%까지 올라가서 이제 하정우하고 갭 차이가 이게 가능한 차이까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조광훈이가 이제 한동훈이 3위로 밀려나 버린 박민식이하고 한테다 한동훈이를 양발하는 거예요. 단일화해서 양발한 거. 이거 미친 짓이죠. 이거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제명시켜놓고 한동훈이가 표를 박민식보다 저들이 한동훈 자객을 보내서 킬러를 보내놨는데 살아서 더 높아지니까 한동훈한테다가 우리 당 다시 넣어줄 테니까 이거 양보해 이거 아니에요? 아주 괘씸한 거죠.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 뉴스 정면 승부에서 박민식 후보의 무후보 단일화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라든지 대다수 국민이나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동훈이가 더 숫자도 많을 뿐더러 한동훈이는 당대표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국 대통령 후보로서 전국의 지지를 받는데 북구 갑보다도 30표의 한동훈 지지자지 전국에서 몰려온대요. 이 버스를 타고 북구 갑에 그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전국에서 부산 북갑으로 온다는 거예요. 한동훈 지지하러.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대통령감이란 대선 후보라는 거예요. 전국구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부산 북갑이 부산 제일 1등에 보다도 더 후끈해진 것이 한동훈이로 인한 거예요. 진행자가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한동훈이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 양보를 하면 복당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냐고 묻자 최고위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무슨 그러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럼 미친 짓이죠. 쫓겨난 놈한테다가 평택을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상대로 승산이 있으려면 한교안 후보와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돼서도 최고위원은 한교안 후보는 조건 없이 보수 승리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며 그래야 보수 언론답고 멋지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프레임에 맞춘 거죠. 지나가는 사람 다 붙들고 물어보세요. 한동훈이한테다가 박민식한테 주라는 것은 어떻게 2등이 3등을 한테다 줍니까? 그러면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는 숫자로 그럼 계산하지. 숫자로 모두 계산해서 당락이 전부 숫자로 계산된데 장동혁이는 그 정치가 숫자로 된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왜 선거를 합니까? 숫자로 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이겨서 민주당이 당선된 거예요. 숫자가 없어서 열세가 돼서 우리들이 숫자를 해서 국민의힘당을 모아주려고 갔더니 장동혁이 숫자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지 내부에서. 숫자를 보태려고 우리가 호남 사람인데 불구하고 국민의힘당의 숫자를 보태주기 위해서
제1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1야를 살려야 되니까 호남 사람도 가서 보태주려고 갔더니 이 국민의당은 죽이고 자빠졌어요. 이게 지가 자빠졌다 하는데 나도 좀 썼네요. 응?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국민의당을 걱정을 하고 제1야를 걱정하고 이날을 걱정한 사람들은 민주당의 독주를 맞기 위해서 이걸 주니까 지 자신을 위해서 이것들 다 내부에 쓸만한 한동훈이를 갖다가 죽여버린 건 엄청난 손해죠. 친한계 박상수 변호사 박 후보 3등이 굳어지니 안절부절 못하나 보다고 받아쳤다. 저근데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한동훈이한테 내놔라. 이게 어디가 참 못상신한 짓입니까? 갖다 제명시켜버릴 때는 언제고 무소수로 살아남으니까 둘이 합치는데 네 갖다 내놔라. 2등짜리한테 3등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친한게 10%나 차이가 나잖아요. 박 변호사는 어제 MBN 뉴스와이드에서 이준우 인증 패널이 이런 소리를 하길래 윤민우 윤리위원회 징계는 법원에서 판판이 깨지고 있다. 법원에서는 이 장동혁이 자신 위해서 갖다가 배현진이라든지 김종혁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잘못됐다고 다 돌려보내잖아요. 기각시키잖아요. 오늘도 이 박 변호사는 어제 MBN 뉴스와이드에서 이준우 인증 패널이 이런 소리를 하길래 윤민우 윤리위원회 징계는 법원에서 판판이 깨지고 있다. 우리는 법원의 판단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받아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게 국민의힘당에서 장동혁의 정치 라이벌들 다 잘리니까 또 한동훈이 표를 들었던 사람을 잘리니까 이 법의 판단을 법에서는 전부 지금 이 장동혁이가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이 나오잖아요. 이어 장동혁 일당과 윤민우 윤리위가 내쫓았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현재 복당하고 해요. 고향의 당협위원장이라며 이런 건 전 민주당 남양주시장 조광한이 거리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죠? 저들이 언제부터 무슨 공당이 공천한 건 당연하다라고 뭐 무슨 뭐 2등은 저 3등으로 제일 꼬랑지를 대니까 꼬랑지한테다 2등 저 제명시켜버린 한동훈이한테다가 이 전부 표를 갖다가 주면은 다시 국민의당 복당을 해주겠다. 그 사람이 복당할 사람입니까? 모셔가야지. 당 대표했던 사람을 복당 저들이 내가 볼 때 장동경이는 깜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오늘 매일경제 2026년도 5월 15일자 기사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는 조광한 한동훈 박민식에 양보하면 복당 긍정적 검토 친한계 3등 굳어지니 안절부절이라는 기사였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는 계속되겠습니다. 뭐